안녕하세요. 햄쌤의 보건실의 햄쌤. 유튜박씨의 유튜박씨입니다. 와, 4월에 됐고 지금 9월이죠. 시간이 6개월 정말 만에. 빠릅니다. 저희가 원래 4월 달에 쭉 하려고 했었는데 반 잘라서 올리고 그러고 나서 또 써야 됐는데 둘 다 너무 바빠가지고 못 만나서 이제 겨우 만났어요. 오늘은 앞에 영상에 이어서 초등이랑 중등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오늘 주제는 보건실 밖의 상황, 전체적인 학교의 분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급이랑 단연평가 지표 분위기부터 살펴볼게요. 초등은 담임 선생님들이 다 교대 출신들이고 중등은 저희랑 똑같이 사범대나 일반대에서 교직이수를 하고 오신 분들이라서 보건도 똑같은 교사로 받아들여주는 분위기라고 들었었거든요. 네. 학교는 안 그래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는 약간 분리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너랑은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단연평가를 할 때도 이분들과 우린 좀 다르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중등은 어떤지. 중등은 담연평가가 1년에 한 번 평점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고 등급이 3개로 나뉘어지잖아요. S등급, A등급, B등급. 점수를 못 받으면 B급 교사다. B급 교사만큼 일한다. 막 이런 말도 그쵸, 있고 우픈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담연평가의 시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전 잘 모르겠지만 항목을 보면 네. 교과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다고 저는 네네네네. 많이 느끼거든요. 맞아요. 저희도 그러긴 해요. 그쵸. 네. 척도 자체가 수업 차시, 뭐 생활 지도, 전문성 개발, 보직 및 담임 업무라든지, 뭐 상조의 임원이라든지, 상조의 임원이요? 네, 그런 것도 들어가요. 친목회 같은 거 네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회장이나 이런 것도 저희는 들어가고, 일단 이게 학교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그쵸. 예를 들어서 교사들은 뭐 수업 시수가 뭐 19시간 이상이면 만점인데, 초등은 뭐 대부분 수업을 하시지만 중등 같은 경우에는 보건 수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쵸. 뭐 안 하거나 못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이 주당 수업 시수를 도대체 어떤 기준에 맞춰야 되는지 답이 없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들은 보건 역량 상담 사서에 맞게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해도 된다라고 공문이 왔었어가지고 맞아요. 항목마다 전부 다 바꿔서 세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또 다시 무슨 이유 때문인지 돌아왔어요? 다시 그거 아니다 라고 이런 약간 번복하는 그런 공문이 있어서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다 바꿨다가 결국은 똑같이 교과 선생님들이랑 똑같이 갔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뒤로 공문이 오는 거 보면은 여전히 이 표를 다 바꾸는 건 아니고 비교과 실정에 맞게 변경을 해도 된다 라고 와요. 제가 작년에 담연평가위원회였는데 그 학습 지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교과에 맞게 다 변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영양교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 수에 따라서 아니면 급식일수 같은 거, 교직원 급식실 2개 이상 운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인정이 될 수가 있고 상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뭐 몇 건 이상 상담을 하면 만점이다 이런 게 있고 사서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보건교사 같은 경우에도 학생 수로 할 수도 있고 보건 일지 방문자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만약에 공통으로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학생 수로 계산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냥 통일로 예를 들어서 뭐 1000명 이상이면 만점으로 준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데 비교과 기준으로 통일이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비교과 기준으로 통일을 해도 되고 방금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교과마다 본인들이 하고 있는 만큼 받으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최고 시수를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수업 시수를. 보건일지에 하루에 뭐 40명 이상 오면 만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는 저희 기준에 따라 잡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수업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맞아요. 다들 선택 과목에서 밀리다 보니까 보건 맞아요. 수업을 하지 못하는 건데 그렇다는 이유로 그냥 보건은 이제껏 평균 점수 받았으니까 그냥 평균 점수 받으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생활지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 상담 실적이나 학부모 상담 실적이 있어서 건강 상담하는 것도 나이스에 기록해서 인정을 받고 있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야간 자율학습이 있어요. 고등학교라서. 맞네요. 네, 그래서 자율학습 한 학기에 2회 이상 하면은 또 점수를 주고 급식지도 하면은 점수를 주고 아침에 등교지도 하면 점수를 주고 하는데 여기서도 제가 좀 오늘 약간 좀 짜증이 많이 난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성과급 관련이어서 네네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관리자마다 다르고 맞아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작년 교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청을 했던 게 있었어요. 나는 하고 싶은데 관련이 없어서 못 받는 점수는 비교과에 맞게 바꿔야 된다라는 주의거든요. 근데 급식지도 같은 경우에는 저도 급식실 가서 급식지도 할 수 있죠. 근데 보건실에 제일 많이 오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랑 점심시간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보건실에서도 점심시간에도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상담 선생님도 점심시간에 상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서 선생님도 점심시간에 정말 많이 오잖아요. 영양 선생님은 당연히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쵸. 그러면 제 기준으로는 이게 급식 지도로 통용될 수 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급식 지도 실적이라 하는 것은 급식실에 와서 업무를 담당을 해야 급식 지도고 등교 지도는 앞에서 등교 지도를 해야 등교 지도다 라고 한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죠. 그래서 보건실 문을 닫았어요. 점심시간에. 솔직히 이거 점수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오기가 생기지. 점심시간에 힘든데 보건실에서 가뜩이나 제일 많이 오는 시간인데. 급식 지도를 한 학기인가? 뭐 1년인가 했었어요. 오래 하셨네요. 네네. 근데 그게 애들한테 좋지 않거든요. 그쵸. 진짜 좋지 않거든요. 담임 선생님들도 억울하셨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아침에 일찍 오셔서 애들 등교지도 하시잖아요. 교실에서도. 네, 뭐 애들 맞이해주고 이런 거 저런 거 교육을 많이 해주시고 그럴 텐데 아침에 등교지도를 나와서 해야 실적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은 등교지도 실적에서도 담임 선생님들은 점수를 못 받으시는 거예요? 네. 참여를 해야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바뀐 게 또 뭐냐면 담임 선생님들은 등교지도를 나와서 안 해도 등교지도 실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급식지도랑 등교지도를.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그러면 또 말이 다르잖아요, 이게. 네. 나와서 해야 인정이 되는데 이제 누구는 안 나와도 인정이 되는 거니까 비교과는 빠진 거죠? 근데 저는 약간 의아한 게 그 급식 지도랑 등교 지도 이 점수를 담임 선생님들도 다 쓸 수 있는 점수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지금 한정적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결국에는 담임을 안 하는 수업을 하는 교사들 몇 명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리해서 이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나는 교실에서 애들을 맞이해야 되고 바로 1교시 수업이 있거나 그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자율학습 실적이야 그럴 수 있다 쳐도 그러게요. 급식지도랑 등교지도는 뭐 쉽지 않네요. 안 하는 이게 되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말이 되게 많아요. 자율학습 같은 경우에도 이게 왜 실적으로 들어가냐라고 말이 많았거든요. 이유는 야간 자율학습은 어쨌든 초과 근무를 달잖아요. 아, 돈을 받으니까? 네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고 전문성 개발이야 직무 연수를 45시간 이상 네네네. 들었으면 인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과부장님은 또 따로 받아요 점수를. 근데 사실 이것도 저는 좀 의아했던 게 교과부장? 그러면 비교과의 대표가 교과부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도 했거든요. 교과부장이라 하면 뭐 수학에서 대표로 교과를 맡고 있는 부장 이런 개념이거든요. 국어과 과목별로 부장을 말하는 수학과 거예요? 뭐 국어과 영어과에서 이 교과에 대한 부장인데 이것도 저희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우리의 실정에 맞게 바꿔야 하는 항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담당 업무에 따라 점수가 또 나눠지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보직 및 단위 업무를 보면 보직교사, 부의 부서장, 부장님들은 최고점을 받고 그 다음에 담임교사가 중간 점수를 받고 그 다음에 비담임과 비교과 교사가 마지막 점수를 받는데 저는 맞아요. 이 기준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네. 업무 곤란도가 있어요. 업무 곤란도에 저희는 교무부장님이나 1, 2, 3학년 부장님 들어가시고 연구부장, 과정부장, 학생부장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에 보건교사가 빠졌네요.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게 보건교사가 업무 곤란도에 점수를 받았던 거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거든요. 올해 빠졌어요. 아예 없어졌네요? 네네. 작년에 그러니까 기준이 변하면서 이제 올해 빠졌는데 그럼 뭐야, 빵점이야? 네, 없어요. 여기 뺐어요. 업무 곤란도를. 제가 이 담임평가위원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에 들었을 때는 보건교사가 왜 업무 곤란도에 뺀다고? 들어가냐. 코로나 끝났으니까 빼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업무 곤란도에 이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업무 곤란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비교과 교사들은 학교에서 등수를 매겨서 SA B등급을 받는 게 아니라 각
지원청의 비교과 교사가 한 번에 올라가잖아요. 그쵸,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랑 경쟁을 하는 게 아닌데도 맞아요. 엄청나게 예민하게 하세요. 계속 한 100번 정도 말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선생님들이랑 경쟁하는 없다. 게 아니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100점을 맞아도 선생님들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다. 그래도 극구 부인을 하세요. 네네네. 그냥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근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핑퐁핑퐁.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또 수로 밀리잖아요. 그쵸, 숫자 그쵸. 자체가 밀리니까 네네네. 사실 의견을 받아들여지기가 쉽지는 않죠. 이 단면평가위원 자체가. 그리고 또 웃긴 게 교육청에서 저희가 줄 세우기를 하더라도 보건끼리 줄을 세우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게 다 합쳐져 있죠. 보건 영양 상담 사서를 다 합쳐서 줄을 세우니까 솔직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맞아요. 음. 저도 짧아가지고 경력이 우리 똑같잖아요. 네. 사실 성과급의 목적은 더 열심히 하는 교사를 발굴해서 이 사람한테 더 뭐 이렇게 해주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성과급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뭐 대기업에서도 하잖아요. 인사지표를. 근데 인사라는 게 100% 공정할 수가 없거든요. 지표라는 것도 사실 공정할 수가 없고 해지는 못하고 계속 이렇게 와버렸는데 공정하지 못한 평가 기준으로 계속 평가가 되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그 성과급을 받을 때 뭔가 기쁘다 이런 기분이 아니라 기분이 더 나빠지는 기분 진짜 안 좋아요. 네, 진짜 안 좋아요. 이럴 거면은 월급을 올리고 폐지해라라는 쪽인데 의견을 내도 그러니까요. 한 번 생긴 게 없어지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들었을 때 느끼는 거는 초등은 그나마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피튀기지 않아요. 모두 자기의 점수를 높이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죠. 담임을 하지 않는 교사는 담임을 하는 교사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더 힘들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점수를 주고 부장님들의 일이 더 많고 열심히 하시니까 부장단들에 대해서 점수를 더 주고 이런 느낌이에요. 결국에는 이 점수의 목적은 줄 세우기를 했을 때 교무부장이 1등, 그 다음에 연구부장, 그 다음에 다른 부장들, 그 다음이 일반 교사들, 그 다음이 담임을 하지 않는 그런 교사들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짜여진 네, 판이기는 짜여진 해. 판이에요. 그래서 저희 좀 더 점수를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는 내가 뭔가 좀 큰 사업을 맡고 있을 때 그럴 때는 내가 부장급은 아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좀 막중하니 점수를 더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단면평가위원회 선생님들이 다 어그리가 되고 하면은 그분들 점수가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막 피 튀기는 그런 네, 그 막 0점 몇 점 이런 걸 위해서 그러지 않고 결국엔 S는 부장단 SAB가 점수 막 1, 2점 차이 요걸로는 어차피 똑같이 A라는 거죠 이분들은. 그리고 B는 담임을 안 하고 이런 분들이 받고 있고 사실 저도 B인데 그나마 A랑 S를 받을 수 있었던 계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교과가 분리가 됐어요. 비교과랑 교과랑 합쳐서 학교 내에서 점수를 내고 학교 내에서 SAB를 했는데 그러니까 2019년을 기준으로 2020년에 받은 거 그때를 기준으로 비교과랑 교과가 분리가 됐어요. 근데 이건 경기도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무조건 80점대 아니면 70점대 이랬는데 이제 선생님들 저희는 선생님들이랑 관계가 없어요. 저희는 교육청으로 간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약간 90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장단들보다 높을 순 없다. 이런 식으로 컷을 당했고 90점대로 가니까 한 번은 S를 받고 A를 받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S 받은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이랑 저랑 뭐 일을 하나하나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힘들고 누가 더 일을 안 했고 솔직히 가늠하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각 학교마다 이렇게 유하게 너희 교육청에서 해? 그럼 우리 학교 선생님이 높은 점수 맞는 게 좋지 하고 최대한 올려줄 수 있는 거는 올려주는 협조적인 맞아요. 분위기라면 교육청에서 줄 세우기를 했을 때 S를 받을 확률이 높은 거고 너네가 교육청에서 받든 우리 학교에서 받든 인정할 수 없어. 이런 식의 살얼음판을 겪는 이 전쟁통이라면 A나 B 받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점수가 중요하거나 돈이 중요해서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저희가 하는 일이나 노력에 대해서 그거를 인정받는다. 인정을 해주지 않는 그런 생각에 저도 맞아요. 되게 화가 막 부글부글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그런 네.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내려놓으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고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수업 실수를 평균을 맞든 최고 점수를 주든 업무 곤란도에서 나를 빼든 넣든 이제 그냥 편하게 마음 네. 먹고 급식 지도도 안 하고 보건실에서 애들을 보는 게 애들도 좋은 일이고 저도 그게 마음이 편하니까 그쵸. 그냥 점수 안 받더라도 보건실에서 아이들 처치하고 이런 걸 다 내려놓으니까
편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에 의해서 교사 점수하는 거 뭐죠? 교원평가. 교원평가가 없어진다고 검토 중이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저는 이 다면평가도 이게 크게 의미가 있나? 의미 없죠, 사실. 저는 이게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고, 이것 때문에 사이가 좋았던 분들도 이때 되면은 좀 서먹해지잖아요. 맞아요. 교직원의 사기를 저하할 바에는 그냥 사라지는 게 저는 좋다고. 근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진짜 사기 저하예요. 맞아요. 저도 실제로 이 회의 들어갔다 나온 이후에 마음의 문이 닫혔어요. 그냥 이게 의미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이거를 싸워서 쟁취를 했어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없어요. 오히려 학교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나도 좀 업무 곤란도를 스스로 줄여줘야겠다. 막 이렇게 돼요. 맞아요. 셀프 조절.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실 승진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소수잖아요. 그분들이 다 보직을 가져가시고 뭐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대우를 해주는 게 좋지만 전체적인 교사를 대상으로 성과급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 할 거면 공정하게 하던가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폐지가 제일 먼저 됐으면 좋겠고 그게 어렵다면 지금 그래도 경기도는 비교과가 분리가 됐잖아요. 이제 과목별로 분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차선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아무래도 지표 자체가 비교과 교사 위주보다는 교과 위주다. 교사 위주. 그러다 보니까 비교과의 기준으로 요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다면평가 회의에 참여하면 살얼음판을 걷는 맞아요. 기분이다. 맞아요. 그래서 사기가 저하가 된다. 저하가 된다. 저는 피 받아도 상관없었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담임 선생님들에 비하면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코로나 터졌잖아요. 저희가 2020년, 21년, 22년 그 3년이 진짜 제일 바쁘고 힘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3년 동안 S를 받은 적이 없어요. 네. 그때 좀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도서관 셧다운 했었는데 급식실 셧다운 했었는데 나는 S를 못 받는데 왜 저분들 S지? 약간 이렇게 돼요.